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편이죠. 가지급금 2편입니다. 1편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1편에서는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가지급금 해결에 대해서 범하시는 중대한 오류, 그 오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류가 어떤 것이었나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경영하시거나 또는 어떤 인생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부터 찾으십니다. 그 원인을 찾고 나서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나오세요. 그런데 법인 대표님이 희한하게 가지급금을 대할 때면 항상 이 순서를 왜곡해 버리십니다.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보다는 지금 가지급금이 얼마, 예를 들어 30억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자세로 어떤 컨설턴트 또는 세무사 회계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당장 왜 발생했고 이게 맞는 건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거를 없애주세요 라는 컨설팅을 여기저기서 자문을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중대한 오류를 발생하실 때마다 어떻게 되겠나요? 이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또는 이 원인 불명, 어쩌면 가지급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표님들께서는 굳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가지급금이 잘못 발생된 것이라면 잘못 해결을 한 거죠. 애초부터 가지급금이 아닌 걸 가지급금처럼 해결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행하시는 중대한 오류가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편에 드렸어요. 오늘은 2편입니다. 2편 얘기에서는 그렇다면 그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이겁니다. 대표님, 가지급금 30억 대표님이 전부 가져가신 거잖아요. 이게 오늘 강의의 소재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표님들은 전부 억울해하십니다. 그런 대표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뭐죠? 법인 입장에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법인이 주어니까 법인이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임시로 지급한 금액. 당연히 임시로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위치 하라 이거죠. 아니면 어떤 임시적으로 했던 어떤 처방들을 돌려놓던가 이런 말입니다. 직관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은 저희 수업의 그 가지급금 강의편의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가지급금이란 또는 인트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 이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시간이죠. 가지급금 왜 이렇게 많이 쌓인 거야? 라는 어떤 대표님의 절규를 테마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3, 4, 5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강의를 진행할 거고, 자, 가지급금이란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가지급금의 사전적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강의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일단 사전적 내용은 아실 필요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자,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입니다. 이게 가지급금이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죠. 법인의 대표님 또는 주주님께서 입금을 시킨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 없죠. 그냥 법인의 돈이 없으니까 입금한 거. 이걸 가수금이라 한다라는 간단한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짚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대화는 제가 현장 상담을 나갈 때 제일 좀 많이 듣는 대화 패턴입니다. 제일 먼저 가지급금을 전 물어보죠. 장부상 가지급금 예를 들어 30억이다. 제가 물어봅니다. 대표님, 가지급금 30억 어디에 쓰셨어요? 정말 가져가신 게 맞나요? 대부분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점점점 우물쭈물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쌓였지? 집 사면서 한 10몇억 가져간 것 같은데 장부상 숫자는 30억이다 이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대표님도 모르시고 대표님이 모르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기장세무사님이 관리 안 해주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대표님과 대표님의 일가가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특수관계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통장으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가 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대표님이 모르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 외부 사람들은 특히나 그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내역은 이거 갖고 집 샀는지 아니면 놀러 가셨는지 아니면 그 사모님 몰래 어떤 벤츠 롤스로이드를 사셨는지 그거는 대표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내 탓이냐? 난 억울하다. 이겁니다. 내가 알면 그렇게 안 했지.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가지급금이 그렇다면 어떻게 발생했는지, 발생 원인이 뭔지, 그럼 저희 회사 가지급금 30억을 과연 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형을 간단하게 5가지 유형으로 카테고리화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가지급금 30억이라는 금액을 이 유형 A부터 E까지죠. 화면에 보시는 A부터 E까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분류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30억이다 하면 예를 들어 뭐 한 몇백만 원이다. 이런 거는 구분 못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억 단위라도 최소한 이 유형 중에 30억이 A, B, C, D, E 중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대표님께서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 머리 아프게 내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그냥 없애줘.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결국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도 대표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희 컨설팅 또는 어떤 그 조언을 얻지 않고 없으셨을 때보다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없애는 경우에 보다 낮은 세금이죠.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없애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 가지급금 30억을 이 유형대로 정확하게 분류하실 수가 있다면 사실상 가지급금을 없애는 비용이 낮아지게 될 거고 결국 대표님께서는 낮은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법인의 가지급금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A입니다. 자, 유형 A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써 있죠? 거래 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한 불가피한 발생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리베이트입니다. 이렇게 업계 관행상 계속 접대비성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회사가 영업을 하면 할수록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억 중에 이런 유형 A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 A는 악성 가지급금이고요. 이 가지급금들은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없애도 곧 다시 쌓이는 포션입니다. 이걸 제가 유형 A라고 구분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유형 B입니다. 유형 B.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 이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가지급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적 용도가 있어서 개인이 어떻게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개인 계좌로 이체해 버리신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남몰래 뭔가 좋은 자선 사업에 쓰실 수도 있었고 용도는 대표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유형 B입니다. 자, 나머지 포션은 A, B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C, D, E는 보다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다만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구분하시면 그 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자, 설립 출자 시에 그 증자 시에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설립 당시 출자할 때는 돈이 없으세요. 자본금 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2억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법인 계좌에 이체하셨다가 출금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상으로 그냥 법무사님께 의뢰해서 법인 잔액 증명만 찍고 그냥 증자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한 증자 또는 출자 대금은 가장 납입 금액이 되고 사실상 가지급금으로 전부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납입이다 해서 어감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가장 납입을 했다고 이렇게 취소된 케이스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증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형 D와 E는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지출 중에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해요.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뭐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요즘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한 어떤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빙 없이 법인 계좌에서 뭐 사용을 했다 하면 이것 또한 가지급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정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에서 많은데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이분들 비용 처리를, 급여 처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법인 계좌에서 지출했고 실제 사업상으로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증빙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 처리 인정을 못 받고 가지급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도 가지급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E는 써진 대로 그냥 회계 경리상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님께 제가 그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해서 이 5가지로 대표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이 유형 5가지대로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한번 분류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30억 정도 되면 우리 회사 가지급 중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거래처가 갑이거나 뭐가 있다거나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업적인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이 대략 얼마인가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대략 판단을 하시면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는 유형 A다. 다음에 유형 B는 한 15억 정도 된다. 몇 년 전에 내가 집 샀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급하게 한 15억 정도로 융통했다. 이렇게 되는 게 유형 B. 또 유형 C는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 자본금이 3억인데 사실 그거 넣자마자 내가 다 뺐어. 그래서 다 가지급금이 된 게 맞아.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유형 D와 E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고 금액이 만약에 적지 않다. 그럼 그냥 나머지 한 2억 정도 되죠. 지금 30억에서 그 10억, 15억, 3억을 뺀 나머지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이런 어떤 실수나 유형 D나 증빙 없이 나간 돈이 좀 있었구나 라고 러프하게나마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유형 A, 다음에 B, C, 다음에 D 또는 E는 각각 다르게 해결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유형 A의 이런 가지급금과 유형 C처럼 정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대하는 어떤 해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형 D 또는 유형 E와 같은 것들도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내부를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이죠.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있었나,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다, 또는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각각 다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가지급금이 얼마니까 세금 얼마에 저희가 없애드릴게요. 이런 단순한 컨설팅은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왜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인지, 어느 부분이 우리 회사의 실수였는지 약점이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시는 시간을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셔야 대표님께서 제가 앞단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 중대한 오류, 그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 대표님들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이미 여기저기서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문을 많이 들으셨고, 또는 생각하고 계신 것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대표님들도 계셨고, 다양한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표님께서 들으신 게 가지급금 30억을 그냥 원인 분석 없이 그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없애줄게, 세금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죠. 뭐 이 방식이 있다는데, 이 세무사 이게 맞는 거야? 또는 뭐 괜찮은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여쭤보세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대표님들께 상담을 해보면, 이거 괜찮은가요? 뭐 요거, 뭐 이런 방식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현재 30억을 어떤 방식으로 없애는가도 좋은데, 대표님께서 30억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도 제대로 없앨 수가 있고, 적법하게 없앨 수가 있고, 가지급금이 아닌 걸 또 가지급금처럼 비용을 내고 없애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실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지급금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를 대표님께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가지급금 때문에 어떤 그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셨거나 또는 이미 하고 계신 그런 대표님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꼭 한번 새겨보시고 한찬히 원인부터 분석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원인 분석이 없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컨설턴트 분들 또는 세무사 회계사 분들은 정말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고 계신 거다. 또 그걸 듣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대표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 5가지 유형 A부터 E까지를 대표님께서 꼭 한번 되뇌어 보시고 한 번 정도 꼭 분류,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가지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30억, 가지급금 30억이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와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보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